자, 오늘 부정적분과 정적분 들어가는데 일단 부정적분은 뭐야? 부정적분. 뭐가 부정적분이에요? 얘는 도함수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죠? 그냥 x 세제곱의 도함수가 3x 제곱이서 얘는 x 세제곱 도함수야. 그럼 얘는 3x 제곱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죠. 3x 제곱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준혁아 3x 제곱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x 제곱이 돼요. 근데 이름이 부정적분인 거는요. 얘를 도함수로 갖는 애가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등 상수 차이 나는 얘네들이 모두 얘를 도함수로 갖기 때문에 얘 부정적분을 구하면 얘네들 모두가 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의 반대쪽을 구할 때는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그래서 부정인 해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분하기 이전의 함수를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부정인 해가 있기 때문에 부정인 해를 표현하는 적분상수 C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게 3x 제곱의 미분하기 이전의 함수를 구하여라.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적분을 하여라라는 뜻인데 얘를 적분하면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은근히 또 많이 쓰이는 게 우리 fx를 미분하면 f'x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잖아. 그죠? 근데 얘를 적분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표현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이 부분에는요 문제에서 정의가 돼 있어야 돼. 얘는 수학적으로 사용하는 식이고요. 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약속된 식은 아니야. 문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식이라. 근데 얘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식이 아니야. 문제에서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fx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얘가 돼. 그런데 그걸 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fx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식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미분에서 fx를 꺼냅니다. 이런 식이 주어지면. 근데 두 번째 이 fx를요 일단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얘가 되고 걔를 다시 적분하면 fx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 적분상수 c가 꼭 붙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적분상수 c가 꼭 붙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부정적분. 요거 외에 기본적인 부정적분 식은요 여러분이 다 몸에 배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요. 개념 파트는 이런 얘기만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61번 문제가 이 부정적분 중에서요, 뭐 이게 20번 문제로 출제가 됐어. 그러면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좀 어려운 문제야. 지금 이게 개정된 수능이거든. 61번 아니다, 미안. 갑자기 61번을 애들. 61번은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얘는 몇 번을 출제가 된 건 문제야? 12번 문제. 자, 18번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옛날 수능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중난이도 문제고요. 사전 문제 중에 쉬운 문제인데 이거 시간을 너무 쏟으면 안 되는 거였어. 얘는요 2차 함수 fx야. gx는 몇 차인지 모르는 거지. 그죠?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몇 차인지 몰라. 근데 거기 식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식이 gx는 인테그랄 x제곱 fx dx. 얘는 2차에 2차를 더해서 2차 함수를 접근했으니까 3차 함수일 수 있지. 그런데 다음 식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fx 곱하기 gx가 4차 함수라고 돼 있네. 얘가 4차 함수라고 돼 있는 거잖아. 아, 그럼 gx 무조건 2차 함수다. gx 무조건 2차 함수가 돼. 자, 지금 여기서 얘가 2차 함수가 되면 다 풀린 거죠. gx가 2차 함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몇 차가 돼야 되는 거야? 1차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가 1차 함수가 되는 방법은요. fx는 최고차함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이런 꼴이 돼야지만 되는 거야. 지금 문제의 상황이. 그래서 다 풀린 거야 사실. 왜 다 풀려냐면 여기서 이걸 수식으로 몰고 들어가면요. 풀리긴 풀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릴 가능성도 높아. 생각을 해야 돼. 특히 평가원 이상의 문제는요. 수식으로 몰고 들어가기보다는 생각을 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안 풀리면 제발 바로 풀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뇌의 한쪽 구석에서 얘를 풀고 있다고. 멀티태스킹을 꼭 도전하시라고요. 자, 얘를 인수분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얘도 2차고 얘도 2차면 이 인수를 나눠 써야 되는데 얘를 빼고 나면 인수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야, 이거 4차로 만드는 방법은요. x제곱과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누는 수밖에 없어. 한쪽은 x제곱이고 한쪽은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물론 거기에 이제 이 마이너스 2인 상수를요 여기다 해줘야지.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f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두 개밖에 없다고요. 첫 번째 후보 fx는요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인 거야. 그럼 gx는 뭐가 돼? 2x x 마이너스 3 거지. 첫 번째 경우는 야, 인수가 한쪽이 이거 한쪽이 이거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2차식들이. 거기다가 마이너스 2인 이 숫자 상수를요 얘가 fx가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 되거든. 그럼 2는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fx가 얘를 놔둔 거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그리고 처음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fx가 이렇게 되고요 gx는 어떻게 돼? gx는 요걸 갖는 거야. 2x 제곱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럼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요. 자, 얘를 먼저 도전해봐라. 야, fx가 이렇게 생겨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헐? 얘네들이 없어져서 gx가 2차식에 나올 수가 없네. 그렇잖아. 야, fx가 이런 꼴이 되는 방법은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gx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론이 이게 답인 거야. 결론이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답 G1은 얼마? 2 땡. 지금 이 문제를 무조건 수식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10분 정도를 소요하고 답을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지? 근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수식으로 푸는 다른 방법이 있다? 수식으로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사실 14번, 17번, 19번, 24번, 27번은요 솔직히 선생님이 풀어드릴 문제가 아니긴 하지. 근데 나 풀어드릴 방법 없어. 27번 하나만 볼게. 다 똑같은 스타일이잖아.
자, 문제가 하나 잘못된 게 있죠. 어디 몇 번이야? 24번을 풀어보자. 자, 24번 문제가 여기 fx라고 했죠. 이게 f 프라임 x겠지 당연히. 자, f 프라임 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2x다. 그리고 f0은 3이다. 구하라는 건 f2. 뭐 그냥 이런 문제잖아. 거기 선생님이 지금 건너뛴 게 다 짝수, 홀수 번째 문제들이 얘네들이니까. 자, 얘는 fx는 어떻게 돼? 갖고 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인데 0 대입하면 3이니까 여기가 3이 되겠어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구하라는 f2는요 16 빼기 4 더하기 3에서 15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얘는요 그 앞쪽에 14번 17번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같이 풀 문제 19번 그리고 27번이 다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고 이렇게 몰아놓은 건 뭐냐면 선생님 여기 최근 문제만 몰아놨잖아요. 한 문제를 이게 나온다고. 21년 22년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지 그죠? 근데 21년 22번 문제 23년 문제들이 그냥 이게 한 문제는 다 낸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문제는 공짜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61번 문제. 자 61번 문제는 이제 정적분 문제죠. 그잖아. 근데 정적분은 솔직히 뭐 개념 설명할 게 많이 있지만 우리 개념 설명은 방학 때 다 했잖아요. 그죠? 61번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려운지 여러분이 살짝 고민을 해봐 주시도록 하세요. 고민 좀 한 다음에 풀어볼게. 예. 선생님이 오늘 하나, 둘, 세 문제 다 어렵고 4개, 5개, 5초까지는 가야 되는데 5초까지만 가든지 6초까지 갔으면 좋겠는데요. 5초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보세요. 그 다음 우리 정적분 들어가는데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요. 자, 정적분. 우리 정적분에서 자, 폐구간 AB에서 y는 fx의 정적분.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부호가 있는 넓이야. 얘는 x는 a, x는 b, x축, y는 fx가 이루는 부호가 있는 넓이. 이게 정적분의 정의예요. 이걸 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기를 하거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이 넓이를. 근데 부호가 있다라는 뜻이 뭐야? 부호가 있다라는 뜻이 얘가요 이렇게 생겼으면 음수로 나와요. 음수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fx가 이렇게 생겼어. 요 넓이는 1, 요 넓이는 3.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는 1이 되고요.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 d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얘가. 부호가 붙은 넓이가 나온다고.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 하면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호가 있는 넓이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과에서는요 정적분을 이 정도 정의로 알아두도록 돼 있어. 부호가 있는 넓이다.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앞에서 배운 부정적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기하고 여기다 b를 넣고 여기다 a를 넣은 걸 빼주면
이 값들이 나오도록 돼 있는 거야.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이 넓이가 이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예. 수학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깊게 이해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나 이거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웠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하는 문제가 중간고사 시험이었거든 우리 때. 한 10년 전에는 니네도 시험했어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가 있어. 왜 공부를 했었어야 된다니까 니네. 근데 지금 공부 안 해요. 근데 공부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워서 풀죠 대부분 학생이. 그런 공부를 뭐하러 하냐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이해하지 않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쓸 줄 알면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요, 이과 애들이.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 대부분이야. 이해 못한다니까, 애들이. 그냥 외워. 예, 대학교 1학년 때도 명문대생들이. 예. 선생님이 이거 대학교 때 이해를 했어요. 그때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예. 이해하지 마요. 자, 아무튼 그 정도로 놓고요. 우리는 61번을 보러 갑니다. 자, 61번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61번 문제는 거시기는 뭐냐? 얘는 적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함수에 관한 문제, 함수론에 관한 문제. 근데 여러분이 함수를 제대로 배우는 게 고1 때 2학기 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정의를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다. 조건과 자, 폐구간 0부터 1 사이에서 fx가 x라고 정의가 돼 있어. 0부터 1 사이에서. 그리고 조건랑 fx 플러스 1은 x 곱하기 fx에다가 ax 플러스 1을 더하면 된다. 자,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 성립한다. 그리고 맨 위에 미분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60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해요. 뭐야? fx가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 fx를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자, 지금 요 식이 무조건 성립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요. 요 범위에서는 x라는 함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fx 플러스 1은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차식이 될 거야, 얘가. 그러니까 fx 플러스 1은 x의 범위가 0부터 1일 때 얘는 1부터 2의 범위가 나오겠지. 근데 주어를 fx로 표현할 수 있었어야 돼. 자, 얘를 그냥 정의대로 몰고 가면요. 얘는 x값이 0부터 1까지일 때 fx 플러스 1은 x 곱하기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fx가 아니잖아. 그래서 fx를 구하려면요. 얘를 t라고 치환한 ft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x 플러스 1을 t라고 놓으면은요.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더하면 1부터 2까지의 범위가 되니까 1부터 2까지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 돼요. 1부터 2까지 함수는 여기가 x제곱인데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면 x는 t 빼기 1이 되는 거지. x자리에다 t 마이너스 1을 넣어서 t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t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얘가 1부터 2까지 함수가 되는 거야. 이거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물론 함수를 쓸 때는요. 얘를 다시 x로 바꿔주면 x가 1부터 2일 때 fx라는 함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b라는 함수가 되는 거지. 이 함수를 여기다 넣고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a, b를 구해야지 여기다 넣고 할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미분 가능이라고 그랬잖아. 응? 자, 요 함수는 0부터 1까지 쓰는 거고, 요거. 야, 0부터 1까지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1부터 2에서는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둘이 같아야 되고,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고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첫 번째. 야, 얘를 f1x라고 놓고 얘를 f2x라고 놓자. 그럼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f1 1을 f2 1이 되겠다. 그제는? 그럼 저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가 나오면 b는 1이고 구했어. 근데 a만 구하면 된다. 그죠? 근데 a를 어떻게 돼? 이걸 미분해야지. 이걸 미분해서 두 번째 f1 프라임 x는 어떻게 돼? 저기다 1, 저걸 미분하면 1이 되겠네. 그거 봐. f2 프라임 x. 이걸 미분하면 되잖아. 2배 x 마이너스 더하기 a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가 되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 또. 그래서 a도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도 1을 집어넣으면 이걸 전개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요 구간에서의 fx가 된다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물론 치환을 여기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 요것만 잘 처리해서 요거 넣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예.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잘 풀었지. 81번. 야, 81번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그냥 안 할게. 무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인데 이거 못 풀면 때려쳐야지 뭐. 겨울방학 때 다들 공부했는데. 예. 자, 96번으로 갑니다. 예. 96번이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 힘든 문제야. 96번. 얘는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예요. 이 연역적 정의를 추론해야 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6번에 0보다 a가 크고 b가 더 커.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게 a부터 b까지지. 0부터 k까지 a부터 b까지 3x 플러스 k dx가 0보다 커야 된대. 자, 얘는 0보다 큰 구간에서는요 이 함수를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대. 근데 선생님이 이거 정적분의 정의에 관계된 문제야. 아까 정적분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부호가 있는 넓이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면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지. 그게 뭐냐면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는 3차 함수인데 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야, A부터 B까지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고, 정적분이. 그래서 지금 이 정의가 요 함수를 fx라고 할 때 x가 0보다 클 때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야,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지 어디를 접근하든 0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넓이가. 그 말은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드모도 정확하게 찾아내서 써야 되는 거지.
그럼 문제가 쉬워지는 거지. 이제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지. 자, 0보다 큰 범위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잖아. 미분에서 부등식이 나오면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최소값. 예. 이 범위에서 이 3차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다. 그치? 간단한 문제였어. 그래서 이거를 fx라고 놓고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x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죠.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 띵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감소 증가 증가 감소. 많이 틀렸네. 뭔가 틀렸는데 잠깐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중간이 왜 아래인데? 이게 거꾸로 그랬지? 거꾸로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답이 안 나오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그죠? 그리고 0은 여기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미니멈 fx는 f1이 되겠다. 그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k-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면 이걸 만족하겠다. 그래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읽고 이 생각을 못하면 못 푸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무조건 풀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수식 어떻게 풀까가 아니야. 야, 니네 다음 주에 그 사설 모의고사 본다 그랬어. 사설 모의고사 그냥 풀면 답이 나와. 이런 거 이렇게 풀더라. 이런 거 이렇게 풀더라. 그런데 평가원 문제에서는요, 이런 거 이렇게 풀다가 이런 거 이렇게 풀라고 하는데 이런 거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문제를 전에는 여러분 본 적이 없는 문제라고요. 이런 게. 이걸 풀면서 문제들을 외우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수리 계산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냥 들이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 자, 선생님 3분만 쉬고요. 뒤에 세 문제만 더 풀어서 5초까지만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6초까지 못 나가겠다. 알았지? 야, 5초까지 끝내야 니네 방송 강의 없이 되도록 6초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풀어야 돼. 5초까지 마무리 쳐야 돼. 자, 99번 문제. 얘는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x가 0부터 4까지 x가 4부터 8까지일 때 x 마이너스 지금 4일 때 등호를 양쪽다 넣는데 상관없습니다. 양쪽다 넣어도 이게 수학 그 표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얘 연속함수니까 상관없어. 자, 그런데 0부터 a까지 a가 0부터 4까지의 a에 관해서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4까지 fx dx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근데 얘는 적분해서 a 플러스 4 넣고 요렇게 해서 a의 함수야. a에다 1을 넣느냐 2를 넣느냐 3을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얘는 a가 독립변수인 a의 함수라고요. 그래서 얘를요 GA라고 넣을 수 있고 이 GA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최대 최소 구하려면 어떻게 이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G'A를 구해야지. 그래프를 그리려면 G'A는 FA 플러스 4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걸 한 번에 이걸 보고 얘는 A의 함수니까 이걸 미분해.
야, 이런 걸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니까 이거는 거에서 이거는 걸 빼줘야 돼서 F A 플러스 4 빼기 F A를 해주는데요. A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요 안에 들어간 얘의 범위는 4부터 8까지가 되겠다. 4부터 8까지는 게 요 함수니까 얘는 저기다 집어넣어서 A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이거의 함수가. 그리고 FA는 A가 0부터 4까지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X고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A 마이너스 3A 플러스 4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G 프라임 A가 A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3A가 돼. 그래서 A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라요. 얘는 G 프라임 A가 이렇게 생겼어. 0, 3. GA는요. 이렇게 되는데 얘 A 값이 0부터 4까지일 때 0부터 2분의 3, 3 일중에 4가 되겠네.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은 G3이 되는 거지? 그래서 G3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G3은 여기다가 3부터 7까지 fx, px 이걸 풀면 되겠다? 그럼 얘는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니까 3부터 4까지의 fx는 저 위에 거 마이너스 x고 플러스 4x dx고 더하기 인테그랄 4부터 7까지는요 x 마이너스 4 dx 요걸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는 거야. 뭐 이거 계산이하고 문제니까요. 아무튼 이걸 잘 구해 주시도록 합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위에 문제 봅니다. 자, F 103번. 이런 문제를요,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추론 문제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고요. 연역적인 새로운 정의가 주어졌어. 그래서 거기 보면 3차 함수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야. 야, 이거 후딱 구해보자. 어차피 미분 파트고요. 니네 이런 함수 나오면 미분을 해야 돼서 이렇게 생긴 아주 기본적인 함수예요. 도함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한 칸의 길이가 1이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2 마이너스 요 한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4가 되는 이렇게도 생긴 함수잖아. 그죠?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야. 얘가 0,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어떻게 생겼어? 여기 0, 마이너스 1인데 요 길이가 4니까요. 요쯤이 x축. 이게 y축이야.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바로 구할 수 있지. 0, 마이너스 1이야 얘가.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예,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부터 x가 t값까지에 대해서 fx의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값을 얘를 gt라고 합니다. fx의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값을 gt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끊어 올려야 되잖아. 그럼 끊어 올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3일 거야. 요 길이가 4니까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었으면 그럼 얘가 위로 이걸 끊어 올려야 되잖아. 그럼 이걸 끊어 올리면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1, 3이 돼.
그래서 끊어올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얘는 0,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인데 얘의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의 최대값이래요. 야, 그럼 얘가 t를 여기다 놓으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이 값이잖아. 야, 범위를 요렇게 잡든 요렇게 잡든 요렇게 잡든 요렇게 잡든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항상 1이 되니까 그 최대값은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오른쪽 요 구간 잡는 데까지의 최대값은 요게 최대값이니까 그 최대값의 함수값이 되는 거다. 근데 범위가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대값은 이 값이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값이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값이지. 그러면 최대값이 여기서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또 이렇게 되냐, 요런 빨간 그래프가 GT의 그래프가 되는 거네. 요런 빨간 그래프가 GT의 그래프가 되는 거네. 아, 씨발 어려워. 들려? 승질나? 이해가 안 가냐? 이해는 되네. 아, 이해는 돼? 이해는 되면 됐어. 이해는 되면 됐어. 그래서 약간 머리가 아픈데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니까. 자, 얘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T, DT 하래요. 그럼 뭐,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족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함수가 상수함수 1이 되는 거지. 상수함수 1이 되는 거지. 더하기 0부터 1까지는요. 요 함수는요.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를 뒤집어 놨으니까 얘를 부호 바꿔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l dx가 되냐. 요걸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t d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 부분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선생님 시간을 쭉 펴. 야, 다시 볼게. 자, 얘는요. 도함수가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기가 증가. 여기까지 함수. 여기까지 함수. 여기까지 증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거 구해보면. 그런데 얘를 끊어올리려니까 x축이 요쯤 있어서 y축은 요쯤 있어서 얘를 끊어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그런데 얘에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의 함수값이라고. 그러면 야,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최대값이 플러스 1이 되니까 t가 여기일 때 최대값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도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플러스 1이니까 또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플러스 1보다 큰 함수값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플러스 1이 이 GT가 되는 거였어. 그런데 여기 1을 지나서는요. 최대값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따라 올라가면서 GT가 나온다고. 그리고 이 함수를 부호를 바꿔준 거니까 이걸 부호 바꿔준 이 함수가 0부터 1까지 함수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오버됐지만 110번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위에 문제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 아래 문제들은요 설명할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집에서 잘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거 영상 보고 마무리하고 내일 공부하는 애들하고 여기 5쪽까지 아래 문제들 볼 거야. 알았지? 예. 자, 110번 문제 봅니다. 오늘 마지막 가이드 문제. 자, 110번 문제는요. fx가
3차 함수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a, b를 구하라는 문제겠네. 자, 근데 gx라는 함수를요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인데 지금 이 문제는요 얘가 이거의 도함수라는 걸 구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뭐냐면 얘는 x-1 곱하기 fx를 미분한 거야 얘가. 야, 이 고함수를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1 곱하기 fx x-1 그냥 두고 요걸 미분한 f'(x) 이 함수의 도함수인 거야. gx라는 함수 얘는요. 그걸 눈치채야 돼. 예. 자, 참고적으로요. 야, x, fx의 도함수는 1 곱하기 fx 더하기 x 곱하기 f'(x야. 이거 오히려 많이 나오거든. 과거에만 출제가 됐던 거예요. 야, 얘는 이 함수의 도함수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풀어야 된다. 예. 알고 있어요. 자, 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 아무튼 거기까지 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기억. hx라는 함수가 x-1 fx면 얘는 h'(x가 gx다. 맞아. 사실 기억을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걸 눈치채도 되는 거야. 지금 gx라는 함수는 이 함수의 도함수라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갖는다. 자, fx가 마이너스 1에서의 극값이 0이다. 그러면 두 가지 식을 뽑아야 돼요. 준우야. f-1은 얼마? 0.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극값을 받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죠. 지금 얘는요. 요거 두 식을 뽑아내서 a, b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fx는 여기 있으니까 f'(x를 구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여기다 0,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0인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돼서 b도 마이너스 1이라죠. 그래서 야 얘는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래서 니은이 자 그래서 그러면 gx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야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걸 적분하면요. 야 h'(x가 gx니까 얘를 적분하면 h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h1 빼기 h0을 구하는데요. h1이 얼마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h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f0인데요. 아까 a도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1이 되겠다. 그치? 맞아? 틀려? 맞아야 되는데 잠깐만. 0부터 1까지면 h1 빼기 h0인데 h0을 얼마야? 야 h0은 마이너스 f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지 h0은. 그래서 거의 야 h0은 마이너스 f0인데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세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디귿은 뭐야? 디귿은 뭐라고 돼 있어? F0이 0이면 방정식 gx는 0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안에 실근을 갖는다. 자, 우리 gx는 0은 0부터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이값 정리야. 사이값 정리는요. 요 사이에 실근이 하나 있는 걸 보여주려면 첫 번째 사이값 정리를 들어가면 G0 곱하기 G1이 0보다 작으면 요 사이에서 반드시 0이 되는 근이 존재해. 그럼 G0하고 G1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얘는 이런 조건에서 A, B를 구한 거지 A, B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없거든 지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gx가 h'x잖아. 그럼 얘는요. 얘가 아니라 h'x는 0이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걸 뚫어봐도 되겠네? 예. 그럼 이걸 뚫어보려면요. 얘는 평균값의 정리를 들어가 볼 수가 있죠. 평균값의 정리가 뭐야? 평균값의 정리. 자,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값을 갖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값이 반드시 존재하지. 근데 얘가 0부터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1 빼기 0분의 h 프라임 h1 빼기 h0하고 같은 h 프라임 c가 요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거든. 얘가 0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H1이 얼마니 지금? H1. H1은 0 아니야. H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0이 되지. F0은 B가 되네, 그지? 조건이 0. F0이 0이라고 돼 있잖아, 조건이. 야, F0이 0이면 지금 디귿의 조건을 안 썼는데 F0이 0이라는 건 B가 0이라는 소리야. 그지? 그래서 얘도 0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H 프라임 C는 0이 되는 거야. 언제? 0부터 1 사이에서. 이걸 만족한 C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이 0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요 범위에서 얘 근이 존재한다는 걸 사이값 정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 평균값 정리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값 정리로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요. 여기서 이 문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해설 보고 잘 마무리하고 오늘 10분이나 오버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